예, 이번 시간에는 그 CBT 시험 대비 모의고사고 의례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요 자연발화의 방지 방법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은 습도는 높게 하는 것이 아닌 낮게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가능한 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연발화 방지 대책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답이 되죠. 그다음에 저장실에 온도 낮춰줘야 되죠. 그다음에 열 축적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통풍을 잘 시켜야 열 축적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발화 그 방지 방법이죠. 2번 가면 화학식하고 요 할론 번호를 옳게 연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론 번호는요, 첫 번째 숫자가 요 탄소의 그 개수고, 두 번째 숫자가 불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염소의 개수죠. 네 번째 숫자가 브롬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숫자가 요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CBr2, F2죠. 그래서 C가 하나, F가 두 개, 브롬이 두 개죠. 그래서 요거는 Cl은 없으니까 1202네요. 그래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C가 두 개죠. 브롬이 두 개, 그 다음에 불소가 두 개죠. 2202인데 이런 화합물은 없어요. C가 두 개가 들어가면요, 요 에탄이 C2H6죠. 여기에서 변형된 거기 때문에 C가 두 개면 이 할로겐 원소가 6개가 돼요. 지금 여기 4개밖에 없죠. 이런 화학식은 없어요. 자, 3번 가죠. 자, 3번은 C가 하나,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 그 다음에 Cl이 하나, 불소가 두 개죠. 그래서 요 3번은 1211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죠. C가 두 개, 브롬이 두 개, 불소가 네 개, 염소가 없으니까 2402죠. 이게 2402가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맞는 답이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액체의 그 연료의 형태가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이 액체 연료는 대부분 요 증발연소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그 사류 오염물이 바로 그 증발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요 확산연소였는데, 이 확산연소는 요 가연성 기체의 연소 형태가 확산연소죠. 다시 말하면 기체는 이 대기 중에 누출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형태로 요거를, 그래서 1번이 바로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닌 거죠. 자, 증발연소는 대부분 액체 연소는 증발연소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액체 표면에서 가연성 증기가 나오면서 연소가 되죠. 근데 분무연소, 물을 갖다가 아주 안개 모양의 입자로 방사해서 연소시키는 거, 이게 바로 분무연소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소의 형태는 요 표면연소, 그 다음에 그 분해연소, 그 다음에 요 자기연소,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표면연소는 여러분이 코쿠스나 요 숯이나 아니면 목탄 아니면 요 금속분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그 다음에 종이,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방금 나온 그 증발연소. 자, 증발연소는 고체로서는 황이나, 그 다음에 나프탈렌, 그 다음에 요 파라핀, 왁스가 증발연소하는 고체고요.
그다음에 사류 오염물이 대부분 증발연소하고, 그다음에 요 자기연소. 자기연소는 다 이 오류 오염물이 내부연소 또는 자기연소라고 하죠. 특히 요 분해연소에는 여기 사류 오염물의 요 중유가 분해연소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요 유기과산화물이 1000kg이면 소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의 지정 수량을 보면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로 해서 유질,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 다음이 니니아디히예요. 그래서 이 니니아디히는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요거는 범죄 신고 112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질은 10kg, 히히는 100kg, 니니아디히가 200kg죠. 자, 오염 등급은 유질이 1등급이고 나머지가 2등급이죠. 그래서 오류 오염물에는 3등급이 없어요. 소요 단위니까 이 오염물은 소요 단위가 지정 수량의 10배가 이게 1 소요 단위죠. 그래서 요 1000kg를 지정 수량의 10배니까 유기과산화물이 지정 수량이 10kg죠. 지정 수량의 10배로 나눠주면 바로 10단위가 되는 거죠. 즉 1000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10단위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5번 가죠. 자, 분진 폭발의 원인 물질로 작용할 위험성이 가장 작은 것. 자, 마그네슘 분말, 금속 분말은 다 분진 폭발을 일으키죠. 자, 밀가루, 농수산물 가루 다 요거 분진 폭발을 일으켜요. 밀가루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가루, 그다음에 뭐 전분가루, 이거 다 분진 폭발 일으키고요. 담배가루도 마찬가지로 일으키고, 그다음에 석탄가루, 석탄 분말이죠. 요 놈도 분진 폭발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시멘트 공장에 분진 폭발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을 거예요. 시멘트의 그 주성분은 산화칼슘의 CaO예요. 요 놈은 분진 폭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진 폭발 없는 그 오염물은 바로 시멘트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6번 가죠. 자,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 자, 온도 낮추는 것이 냉각작용이다. 예, 맞는 얘기죠. 냉각 맞죠? 자, 물의 주된 소화작용은 냉각작용 맞죠? 3번에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는 제거가 아니고 뭐예요? 질식이나 아니면 이게 피복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산소를 갖다가 차단하는 것은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거니까 결국 질식시키는 거죠. 자, 가스 화재 시 밸브를 차단하는 것이 제거 소화 맞죠. 그래서 이 제거 소화는 대표적인 것이 산불 화재. 미리 그 앞질러서 벌목하는 게 산불 화재. 그다음에 요 반응기에서 반응기 화재 시 공급 밸브를 미리 잠그는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유전 화재 있죠. 요놈도 마찬가지로 그 제거 소화로 그 진압하는 거고, 여러분이 촛불 입으로 불어서 소화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거 소화예요. 화염을 제거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 자, 불활성 가스는요, 여러분이 IG 있죠? 이너젠, 불활성 가스. 그 다음에 CO2. 요 놈을 우리가 불활성 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불활성 가스는 요 금수성 있죠? 이 오염물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금수성이니까 안 되고요. 철분도 금수성이죠. 자, 인화성 고체는 금수성 아니죠. 그래서 요 놈은 질식소화가 가능하고요. 자, 삼류염물의 요 금수성,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불활성 가스가 그 적응성이 있는 것은 3번에 인화성 그 고체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너젠 번호 그 할 때 첫 번째 숫자가 질소, 두 번째 숫자가 아르곤, 세 번째 숫자가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 질소, 그 다음에 알곤, 그 다음에 탄산가스에서 IG 할 때 질알탄 순서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IG 100 하면은 첫 번째 숫자가 질소라고 그랬죠. 이건 질소가 100%예요. 그 다음에 IG 55 하면은 이건 질소가 50%. 예, 알곤이 50%예요. 그 다음에 IG 542가 있죠. 요 놈은 질소가 50%, 아르곤이 이게 그 42%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8%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함량,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분자 내에 요 니트록이라는 것은 NO2를 우리가 니트록이라고 하고, NO는요, 요놈은 니트로소기. 그래서 니트로기가 같이 쉽게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형태. 자, 니트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 우연물이 몇 류예요? 이게 바로 오류 우연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니트로 화합물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트리니트로톨루엔 TNT죠. 그래서 요거는 벤젠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간 것이 요게 뭐예요? 톨루엔이죠. 여기에서 톨루엔에서 수소역이 하나 밀어내고 NO2, 니트로기가 치환된 거고, 이쪽도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니트로기가 3개이기 때문에 트리죠. 그 다음에 N이 니트로기죠. T가 톨루엔이에요. 그래서 TNT라는 것은 트리, 니트로, 톨루엔인데, 트리라는 것은 우리 그 화학에서는 3개예요. 3개를 의미하고요. 니트로기는 NO2죠. 톨루엔은 C6H5, CH3가 톨루엔이죠. 그래서 요거의 그 화학식은 C가 6개고요. H는 여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H2, 그 다음에 NO2가 3개, 여기에 CH3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 톨루엔이에요. 또 TNP 있죠? 이건 뭐예요? 피크로산이라고 하는 거. 요건 트리니트로 페놀이죠. 요게 페놀인데 수소 하나 밀어내고 NO2, 수소 하나 밀어내고 NO2, 수소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C가 6개고 H가 여기 2개 있는 거죠. NO2가 3개, 여기에 OH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기가 3개이기 때문에 트리, 그 다음에 N, 니트로, 페놀에서 유도된 거기 때문에 TNP라고 그래요. 이게 다 몇 류예요?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오류연물은 다 자기연소 또는 내부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그 8번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거 답이 되죠. 그 다음에 9번에 가죠. 자, 소화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옥외 소화전, 예, 스프링클러 다 소화 설비 맞죠? 하루게 나온 물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옥내 소화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있죠? 물 분무, 포, CO2, 하론, 분말, 청정 다 요게 그 소화 설비인데, 요 연결 살수 설비 있죠? 요 놈은 소화 활동 설비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데요. 이 소화 활동 설비는 3년 무제비라고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연자 3개 들어가는 것이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재연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죠. 이게 바로 다 3년 무제비가 소화 활동 설비예요. 여기 연결 살수 설비는 소화 설비가 아니죠. 다음 10번 가죠. 자, 유기과산화물 면류연물이죠. 예,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연물이에요. 그래서 오류연물의 대표적 유기과산화물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있죠. 과산화 벤조일. 그 다음에 아세틸이 아니고 MEK,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는 거. CH3, C2H5. 가운데 CO가 있고, 요 놈이 2개. 여기에 산소 2개 들어간 거. 요게 메틸기죠,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에틸기. 그 다음에 가운데 CO가 들어가 있는 것이 케톤기죠. MEKPO.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죠. MEKPO. 그래서 요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주의사항인데 틀린 거. 열원으로부터 멀리하는 거 맞고요. 직사광선 피해야 되고, 용기 파손에 의해서 누출이 되면 위험하므로, 이거 장이 아니고 정기적이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산화제와 격리하는 거 맞아요. 산원제와 접촉시켜야 돼. 환원제와도 마찬가지로 격리시켜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에 11번 가죠. 자, 물질의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자, 발열량이 작을 때, 아니죠. 클 때 발화 온도가 낮아지죠. 산소의 농도가 마찬가지로 높을 때 발화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화학적 활성도가 클 때 요 발화 온도가, 착화 온도가 낮아지죠. 산소와 친화력이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 착화 온도,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는 3번이 바로 그 맞는 답. 다음 12번 가죠. 자, 어떤 소화기에서 ABC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화재. 자,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죠. 색표시는 A급이 백색, 유류가 황색, 전기 화재는 청색, 금속 화재는 색표시가 없죠. 그래서 A, B, C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일반 유류 전기죠. 그래서 일반 유류 전기 아닌 것은 금속 화재는 D급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13번은 배관을 통해서 요 휘발유 같은 걸 이송할 경우에 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억제하느냐. 정전기를 억제해야 되죠. 배관 내에서 유속이 빠르면 정전기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유속을 낮춰줘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그 배관 내에
휘발유가 흐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정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 다음 14번 가죠. 자, 일물에 이항화탄소하고 고온의 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유독기체의 그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이항화탄소가 CS2 사류연물의 특수 인화물이에요. 자, 요 놈을 고온에 물과 반응을 시키는 거죠. 해서 이항화탄소하고 물하고 반응이 되면 CO2 이산화탄소하고 H2S 황화수소가 나오죠.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이항화탄소 1몰이 1몰 다시 말해서 22.4L죠. 요 놈이 연소가 되면 발생되는 유독기체. 자, CO2는 어때요? 유독기체는 아니죠. 유독기체는 요 황화수소가 유독기체인데 반응식을 우선 맞춰줘야 되겠죠. 자, 여기 탄소가 지금 하나 반응 전후 같죠. 근데 여기 반응 전 황이 2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황이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 후가 2개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산소가 4개 맞죠. 2개씩 맞고 수소는 여기 4개, 여기 4개 맞죠. 이렇게 해서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이 유독기체 2 곱하기 2몰이니까 22.4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1몰의 이항화탄소가 고온의 물과 반응하면은 유독한 그 기체 부피는 2 곱하기 22.4L니까 44.8L가 발생하는 유독 기체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 다음에 15번. 자, 전기 설비 B급 화재죠.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 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이건 B급에 적응이 가능하죠. C급에. B급이 아니고 전기 화재가 C급이죠. 네, 물분무 C급에 가능하죠.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니까. 자, 포는 이거 물이 대부분이 물이죠. 그래서 이 포소화 설비는 그 원액 일반적으로 원액 3%하고 아니면 6%짜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97%가 물이에요. 6% 사용할 경우에는 94%가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소화 설비는 요건 A급 화재하고 B급 유류 화재에 가능한 거죠. C급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건 그 3번이 여기선 답이 되죠.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전기 화재에 가능하죠. 그다음에 16번 가죠. 자,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요 성분. 요거 인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아마 암기했을 거예요. 1종, 2종, 3종, 4종. 자, 1종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착색은 요거 백색으로 되어 있죠. 2종은 KHCO3, 탄산수소 칼륨. 요놈은 담회색이죠. 그 다음에 3종은 NH4, H2PO4, 제1인산암모늄. 요놈은 다몽색으로 되어 있죠. 4종은 2종인 KHCO3하고 요소 NH2 가로2 CO 죠. 4종은 요건 회색. 근데 4종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16번에 3종 분말 소화약제 해당되는 거는 그 인산 암모늄.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휘발유의 소화 방법인데 맞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휘발유는
B급 화재죠. 자, 분말 소화약제. 요거 B급 화재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C급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포소화약제. 이놈은 A급 화재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류화재. B급하고. 물론 분말은 참 요 A급도 가능하네요. 일반 화재도. 그 다음에 그 포소화약제는 A급 일반화고 B 유류화재. 그 다음에 요 물통수조. 요건 A급 일반화재하고. 일반화재만 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 이산화탄소. 요거는 B급 유류화재하고 전기화재하고 가능하죠. 그래서 휘발유의 소화 방법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3번이죠. 그래서 요 휘발유는 비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로 방사를 하면은 연소면이 확대가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물이 있으면 이 위에 휘발유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물이 퍼짐과 동시에 휘발유도 같이 퍼지면서 연소면이 더 퍼지는 거죠. 그래서 물 분무는 가능한데 이 봉상, 우리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 그다음에 그 스프링클러의 그 적상,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팽창질석 160리터의 그 소화 능력 단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른 모래 있죠? 반드시 삽이 있어야 되고 50리터 한 포를 우리가 0.5단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팽창질석하고 요 팽창진주암 요 놈은 반드시 삽이 있어야 되고요. 160리터 한 포가 1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팽창질석이니까 160리터는 바로 요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 그 다음에 19번은 요 프레시 오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프레시 오버. 요 놈은, 이 프레시 오버는 그 발생 시기가 성장기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원인은 열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백드래프트 있죠.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는 감쇄기 때 발생이 되고요. 이거는 산소 공급에 의해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시 오버라는 것은 그 실내가 가연성 증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가 가연성 폭발범위 내가 되면 그 실내 전체가 화염으로 덮이는 걸 우리가 프레시 오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장기 말에서 최성기 초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성장기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의 공급이에요, 발생 원인은. 그 다음에 그거에 반해서 이 백드래프트는 감쇄기에서 발생이 되고, 발생 원인은 산소 공급이고요. 여기는 폭발을 동반을 해요. 그게 하나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실내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 맞고요. 순발적인 연소 확대 맞고, 발생 시점은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는데, 이거는 성장기 말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산소의 농도를 13%로 맞추려면 CO2는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CO2%는 21분의 21-O2%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CO2%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13%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그 38.1%가 나오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에요. 다음에 21번 과산화 마그네슘 MgO2죠. 자, 이건 왜 여러분이 Na2O2 과산화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K2O2 과산화 칼륨이죠. 그런데 마그네슘은 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냐? 예, NA는 플러스 1가고요. 칼륨도 플러스 1가고 요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예요. 요건 2가기 때문에 그대로 산소 2개하고 그대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산화 마그네슘은 예, 무기 과산화물, 인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금수성이에요.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산화제, 표백제, 살균제 등으로 사용된다. 자, 요건 모르더라도 두 번째로 넘어가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습기와 접촉해도 무방하다. 습기와 접촉하면 안 되죠. 이거 금수성이라고 그랬죠. 자, 3번. 물과 반응해서 금속 마그네슘 생성한다. 자, MgO2가 물과 반응하면 예, OH2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돼요. 요거 수산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요거 틀린 거고. 자, 염산과 반응하면 산소하고 수소를 만든다 했는데 MgO2가 염산하고 반응하면은 예, MgCl2 염화 마그네슘하고 H2O2 요거 2몰이 들어가죠. 그럼 요거 2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마그네슘도 2몰. 예, 뭐가 생겨요? 과산화 수소가 생기죠. 염산과 반응하면 요 과산화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요 1번이 그대로 맞는 답이죠. 다음 22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서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방규정 정해야 하는 제조소는요. 자, 지정수량 10배 이상 뭐가 있어요? 예,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죠. 지정수량 100배 이상 5개 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 저장소죠. 지정수량의 200배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1번에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여기 해당되니까 맞는 거죠. 10배 이상의 제조소, 10배 이상 제조소 맞아요.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맞죠. 지하 탱크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3번 가죠. 23번은 좀 복잡해요. 같은 오염 등급의 오염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은 요 철분, 그 다음에 Sb 마그네슘이었는데 이게 다 금속분이에요. 금속분은 이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황적유, 철금마
인화성 고체인데 요 금속분에서 요게 2등급 맞아요. 전체가 다. 요 상아린하고 정린, 요 칼슘이 있는데 황아린하고 요 정린은 이류죠. 이류의 2등급 맞죠. 황적유. 그 다음에 요 칼슘은 삼류죠. 삼류의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2등급이에요. 그래서 3번도 둘 다 2등급이죠. 4번에요. 메탄올, 에탄올. 요거 알코올류죠. 벤젠은 1석유류. 그래서 사류는 요 알코올류하고 1석유류가 오염등급 2등급이죠. 그럼 아닌 것은 요 바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2번에 요 아연하고 알루미늄은요, 요건 2류의 금속분에서 요거 2등급이죠. 3등급. 황적유, 철근만. 요것도 2등급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네요. 요거 3등급이에요. 금속분은. 요 금속분이 3등급이 되죠. 2류에. 그 다음에 요 황아리, 유황, 황적유니까 요건 2등급이 되죠. 그래서 요 아연하고 알루미늄은 금속분으로서 2류에 3등급에 해당이 되고, 요 유황은 2류인데 요건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2번이 같은 등급이 아니죠. 조금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에 24번은 지정수량이 가장 큰 거. 자, 과산화수소는 6류죠. 6류인데 요건 300kg죠.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TNT예요. 니트로 화합물이죠. 니트로 화합물. 요것도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피크르산. 요건 TNP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오류연물.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류, 히드록실 아민 염류, 니니아디히죠.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디아조, 히드라진 유도체에서 요거는 112라고 그랬죠. 유질이 10kg, 이놈이 100kg, 니트로 화합물이 요거 200kg예요. 얘도 200kg죠. 질산 에틸, 질산 에스테리류죠. 요게 10kg죠. 그래서 가장 지정 수량이 큰 거는 요 300kg. 과산화수소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은 1류부터 6류까지 품명, 지정 수량, 오염 등급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번 지정 수량의 10배의 오염물을 운반할 때 혼재가 가능한 거. 자, 혼재는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혼재 가능.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에서 이렇게는 서로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1, 2, 3, 4, 5, 6 써놓고 플러스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와 별도로 2류와 4류, 2, 4,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 이게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에 1류, 2류 해당 없고요. 2번에 1류하고 4류 해당 없죠. 3번에 4류하고 5류, 4류하고 5류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자, 5류하고 3류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혼재 가능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사류 오염물 중에서 요 특수인화물로만 이루어진 거. 자, 아세트알데히드, 요거 특수인화물 맞죠? 산화프로필렌 특수인화물 맞아요. 자, 염화아세틸, 요 놈은 1석유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산화프로필렌, 요거 특수인화물 맞고요. 염화아세틸, 요거 1석유류죠. 부틸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도 요건 1석유류예요.
그래서 3번에 요 부틸알데히드 1석이료 이소프로필아민 요거 특수이나물이죠. 디에틸 에테르 특수이나물. 4번에 이항화탄소 요거 특수이나물이죠. 황화 디메틸 요거 특수이나물 맞아요. 4번에 이소프로필아민 요것도 특수이나물이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서 맞는 답인데 여러분이 잘 안 보던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황화 디메틸이나 이소프로필아민 뭐 염화 아세틸 이런 건 여러분이 접해보지 않은 그러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좀 풀기가 어려운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7번 외벽이 내화구조이면서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옥내저장소 소화 능력 단위는 몇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물어봤죠. 자, 여러분이 그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경우하고 외벽이 비내화 구조인 경우, 그래서 그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요거 그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요. 외벽이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그다음에 요 저장소 있죠. 저장소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 비내화는 요거의 절반이죠. 이 75제곱미터 1소요 단위. 그래서 문제에서는 외벽이 내화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예요. 그럼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0제곱을 150으로 나눠주면 바로 요 2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죠. 다음에 28번 가죠. 수소와 칼슘 CaH2죠. 요 놈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자, 수소와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CaOH2 수산화 칼슘 생기고요.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요 수소기체 나오죠. 그래서 생성되는 그 물질은 이 수산화 칼슘하고 수소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식은요, 여기가 물이 2분자, 마찬가지로 수소가 2몰이 나오죠. 다음 29번이요. 자, 29번은 그 과염소산 칼륨하고 요 아염소산 나트륨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 과염소산 칼륨 인류염물이죠. 아염소산 나트륨 마찬가지로 인류염물이죠. 그래서 인류염물의 그 지정 수량을 보면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이죠. 그래서 이건 5월 31일이죠. 그래서 50kg, 300kg, 1000kg죠. 그래서 요 과염소산 칼륨은요, 요 과염소산 염류에 들어가니까 50kg고요. 그다음에 요 아염소산 나트륨은 아염소산 염류에 들어가니까 50kg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네요. 둘 다 지정수량 50kg. 자, 열분해 시 산소 방출. 인류염물은 다 열분해 시 산소 방출하는 거 맞아요. 강산화성 맞죠?
그다음에 여기 가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죠. 불연성이죠. 다시 말해서 요 인류하고 요 육류는 둘 다 불연성이에요. 그래서 그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상온에서 고체 형태 맞죠. 30번. 자, 물 속에 저장하는 걸 갖다 물어본 거죠. 지정이 아니고 저장이죠. 그래서 보시면 요 7황화린 이건 물속에 보관하는 거 아니죠. 5황화린도 마찬가지. 요 톨루엔도 아니고 사류염례고 이황화탄소가 물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칼륨하고 요 나트륨은 요 석유 속에 보관하죠. 그래서 석유라는 것은 그 등유나 아니면 경유, 그다음에 파라핀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요 이황화탄소하고 요 황린하고 요 CS2는 물 속에 저장한다는 거. 둘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30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